네, 김정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하십시오. 투표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일은 참 잘했는데 말을 잘 못한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거든요. 김종인 대표의 모습 본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꿈이요 밥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은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갑을 빼앗겼고 어머니의 가계부에는 한숨만 남았습니다.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고쳐야 합니다. 자, 일단 박근혜 정부 뼈아픈 지적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8년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아버지는 지갑을 빼앗겼고 어머니는 가계부 한숨을 낳았습니다. 했습니다. 역시 경제로 승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죠? 오늘 그 유세 첫날을 공식선거 첫날을 특히 이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찾는 경제 현장을 돌면서 첫 메시지를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경제 무능 정권을 심판하는 경제로 컨셉을 잡고 경제 민주화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민주화를 주축으로 대여 심판론을 견제하겠다 이것을 오늘 드러낸 거죠. 네, 지금 보면 역시 김종인 후보도 몇 곳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곳을 다니면서 강행군을 했네요.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서 정세균 의원이 버티고 있는 종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중구 성동갑, 그다음 민병도 의원이 있는 동대문을,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서대문갑.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김종인 대표가 유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네. 정말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곳이나 부지런히 누비면서 특히 그리고 더민주의 지금 스타급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곳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사수하겠다 그런 의지로 저렇게 8곳을 누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로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인 종로를 가장 먼저 찾았고요. 이제는 동대문에서 민병두 후보와 함께 거리를 누볐군요. 네. 지금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 민병두 후보는 모자에 뭘 썼네요. 고프로 카메라를 하고 다니면서 젊은 유권자들한테 지금 실시간 내가 어디 있다 이런 모습을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는 또 이색 선거운동의 방안을 하나를 민병두 의원은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학생운동원으로 보이는데 이제 율동을 하면서 이제 거리에 있는 그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도 뭐 여러 곳 많이 다녔는데요. 자, 저희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역시 일정을 좀 만들어 봤더니 안철수 후보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서울 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오늘 거쳐간 자치구가 무려 13군데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다니는 셈인데요. 네. 정말 강행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모두 12곳 지원 유세했습니다. 마지막 강남구 서초 갑을까지 다 누볐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 자, 제3당으로서 참 살아나기 힘든 선거인데 좀 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면서 악수하고 있고요.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강서구 신월동을 방문한 장면인데요. 자, 마포로 또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는 곳은 아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되는 13일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너무 강행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체력은 자신 있다. 오히려 참모진들이 내 체력을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력 문제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에 나왔던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건강보험체계 개혁과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던데 일은 참 잘했는데 아까 A학점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말 때문에 까먹은 게 있죠.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주진형 그 부실장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당 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새로운 고민거리가 하나 는 것 같은데 어제 발언 이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조용하게 물러나는 게 낫지. 괜히 이게 사람들 계속해서 고생만 시키고 박근혜 정권은 보면은 두 가지로 점철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독살 맞거나 무능하거나. 자, 박근혜 정권 뭐 평가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독살 맞거나 아니면 무능하다. 이 독살 맞다는 것도 제가 오늘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야 아 이런 뜻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입을 표현한 것 이거 당내에서도 좀 주지시키는 게 노력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어제 네. 당에서 내놓은 그 어떤 10대 약속을 보면은 네. 그 막말로 어떤 정치 불신을 부추기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이 그 앞부분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네. 바로 스스로 내세운 약속 자체가 네. 당의 지금 핵심적인 그 경제 공약을 내세우는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저분한테서 저렇게 네. 험한 말이 나온다. 이 자체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주진영 대표가 이제 저희 어제 한 분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네. 조금 더 들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은 존중할 수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뭘 비판하려고 하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경제 성적은 엄청 나쁜데 막상 뭐를 했냐라고 보면 한 게 없어요.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했다고 하면 가계부채 250조 늘리는 거예요. 이 박근혜 씨는 그 원천 봉쇄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왜 데모를 하는데 버스로 원천 봉쇄, 액으로 원천 봉쇄를 하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경제 정책도 비판을 하기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어요. 한 일이 없으니까. 3년 전에 그 대통령 행복 공약 하나같이 안 지켰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어제 얘기를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대방 이른바 최정상에 있는 분들인데 뭐 정책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역량과 품성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김종인 대표의 영입으로 들어온 원래는 재계에서 유명한 인사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 계시던 분인데 네. 대중정치 언어는 모르시는데 정말 저격을 합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년 하고 집에 앉아있는 노인을 허수아비로 앉혀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집에 앉아있는 노인을 허수아비처럼 앉혀놨다. 네. 다음 이항구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공천과정 봐라. 혐오감 넘버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극혐이라고 부른다.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의원이자 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이다. 지금 경제를 봐라. 네. 정말 막말 저격을 정말 거침없이 어제 내놨습니다. 첫 브리핑인데. 자, 그런데 네. 특히 저기 보면은 강봉균 상대당의 어떤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네. 사실 대표급 인사를 향해서 집에 앉아 할 일 없이 놀고 있던 노인네를 또 허수아비 뭐 이렇게 비유한 이 부분은 네. 스스로가 발등을 찍은 아마 이번 선거에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더민주당은 과거에 이미 2004년에 네. 정동영 의장의 그 노인 폄훼 발언 네. 그리고 또 서른 의원의 또 재작년 또 보면 국감 때 나이 그 정도 자셨으면 집에 가 쉬어야지 뭘 하겠다 그러냐. 네. 이런 그 노인 폄훼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과거에 설화가 잦았는데 네. 지금 만일에 강봉균 의원의 나이를 문제 삼는다면 그보다 3살이 더 자신 네. 김종인 네. 지금 당 대표는 네. 그러면 할 일 없어 집에서 계신 기간이 아마 강봉균 전 의원보다 더 기실 텐데 네. 스스로가 자기 부정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요. 네. 어떤 공당에 와서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라면 네. 지금 주진영 부실장의 경우는 과거 증권업계에서도 잦은 설화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거 적어도 이런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해서 유권자들의 평가받는다 하면 자질 미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영 시장님. 그래서 네. 그런지 정장선 선대위 본부장이 문제 제기를 좀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를 했다. 그리고 경제 브리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을 정도인데요. 네. 내용이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입을 거쳐서 나오는 그 직접적인 표현 자체가 저렇게 좀 비하하는 듯한 내용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비판의 내용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이 좀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반감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이 클수록 정제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진영 대변인, 그러니까 상황실 부실장은요,
한화증권 사장 시절부터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말 되는 얘기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이 하셨다 그래요. 왜 증권사가 내는 리포트는 맨날 주식을 사라는 얘기만 하냐? 왜 팔라는 리포트를 쓰지 않느냐라고 애널리스트를 이제 다그쳤다 그러고 여러 가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직원들 돈 버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맞습니다. 받을 만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주진영 후보가 오늘 문화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자, 자신이 했던 발언, 어제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만들었는데 뭘 말하냐? 나 할 말 없다 그랬거든요. 또 궁금한 것이 이렇게 굉장히 고위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틀렸다는 걸 좀 인정하기가 더 힘든 겁니까? 깔끔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고위직을 오래 했다 해서 다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고위직 오래 한 분들 중에 네. 분명히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처신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아까 했듯이 경제 저런 식의 말투가 경제 증권업계에서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국민에 의해서 검증받고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치의 장에 나왔다고 할 때는 저런 분을 내세우는 당의 품격의 자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얘기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경제정책과 관련된 브리핑 역할을 맡기 위해서 대변인 지위를 부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건 좀 줄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데 과연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로 영입된 강병균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에 대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설전을 이어지게 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병균의 존재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병균 선대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까워요. 이쪽에서도 김종인 씨를 영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입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고쳐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별로 할 일이 없어졌던 거라고요. 그런 거를 지금 민주당에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성수 기자. 저 얘기는요, 이제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영입한 다음에 특별한 일감을 부여하지 않고 자리를 안 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떠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런데 저렇게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쨌든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맞받아 쳤는데요. 네. 헌법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사실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헌법의 가치인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은 나로서는 뭐라고 답할 수 없다. 굉장히 한 칼에 강봉균 위원장의 얘기를 맞받아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논쟁 계속 이어질 것인데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희생을 시켜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런 공약과 관련해서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계속 지적을 할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이동영 차장.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대표적인 공약 하나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준 건데요. 네. 정부를 비판하면서 야당 공약을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 한 채가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 크기가 얼마냐, 남자냐 여자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런 복잡한 부가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빨리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야당이 제대로 소득에 따라서 단일화한 기준을 만들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 공약 속에 당선이 됐고 실제로 다 준비도 했고 발표도 했는데 발표해놓고 아무것도 시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1월 달이었죠. 그때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 폭탄 아니냐. 이렇게 직장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걸 시행했다가 돈을 새로 내게 되는 고소득자들의 반발까지 더해질까봐 정부에서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추진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극명한 사례인데요.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직장에 있는 아내의 피부양자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물러났죠. 보죠? 그렇죠. 물러난 이후에 무직됐지만. 사실 직업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네. 되면 아내에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내가 돈을 계속 회사에서 부담을 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사실 직업은 없지만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 송파 세모녀회 같은 경우에는 네. 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월 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강보험료 체계냐? 이런 비판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건강 자, 지금 보이는 장면 저 송파구의 한 주택가인데 기억납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네, 저 송파 세모녀가 당시에 정말 그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극한 빈곤 속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따박따박 청구가 됐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했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산과 소득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네. 지금 얻고 있는 보수나 소득이 없으면 다른 직장 가입자 밑에 들어가서 이른바 밑에 들어가는 거죠.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계속 나왔던 그런 개선 방안은 뭐냐면 재산, 지금 당장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제안이었는데요. 물론 여기도 찬반을 읽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정책, 경제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또한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김종인 대표 뒤편에 보이는 대로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맞추겠다. 그래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공약, 그동안 이제 경제 공약이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내놓는 것 같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자, 정부는 다 해놓고 겁나서 못했다. 그러나 이거를 놓치지 않고 야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갖고 나왔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실행을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 조금 더 볼까요? 역시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